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오늘은 요청 주신 종목 중 메리츠 화재에 대해서 종목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 순서는 메리츠 화재 주가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로 매매 타이밍 잡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메리츠 화재 관련한 재무 지표들이나 손익 관련 지표, 자산 건전성 지표들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초장기 추세인 차트 분석을 해드리는데요. 초장기 추세인 구주봉부터 시작해서 중기 추세인 주봉, 단기 추세인 일봉 순서로 차트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기대 수익률 분석 말씀드리기에 앞서 일단 메리츠 화재가 조금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자동차 보험 회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사고요. 국내 손해보험사 중에 약 한 10% 마켓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한 5위 사위입니다. 걱정 인형으로 조금 광고도 조금 화제가 되었었고요. 바로 이제 기대 수익률 분석해드리면 이 차트에서 파란 색깔 선이 메리츠 화재 주가입니다. 그리고 이 연두 색깔이 메리츠 화재 주가 속에 있는 기대 수익률, 내재 수익률, 금리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기대 수익률이 높을 때 이제 주가가 보통 상승을 하게 되고요. 향후에 기대 수익률 이렇게 최저점 수준을 찍을 때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주가랑 기대 수익률이 딱 반대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코로나 때 최고점을 찍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최근에 조금 상승을 하였지만 기대 수익률은 과거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으로 나눈 수치가 이 보라 색깔 선인데요. 보통 연방준비은행이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페드 모형으로 불립니다. 이 연두 색깔 선을 금리를 조정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재 최근 금리가 매우 저금리 기조이기 때문에 과거 대비해서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동사 배당 수익률도 거의 6%에서 8%를 육박하는 매우 배당 수익률도 좋은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고채 10년이랑 동사 주가를 조금 분석해 보면 아무래도 금융사다 보니까 이 국고채 10년 금리랑 상당히 유사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주가도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주가가 추세적으로 금리가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면 주가가 또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아무래도 그 이유는 동사의 운용자산이 대부분이 아무래도 채권이나 그런 유가증권들이 많기 때문에 이 투자 영업이익이 금리에 상당히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고요. 대부분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내년이나 후년 다 금리를 추세적인 상승을 보고 있기 때문에 동사 주가도 중장기적으로는 좀 상승 추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통 삼성전자 같은 일반적인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FCF나 림 기준으로 그리고 재무 분석들을 이렇게 해드리는데 이제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데이터가 바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재무 관련 지표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총자산은 한 24조 원 정도 되고요. 운용자산은 한 21조 정도 됩니다. 국내 524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손익 관련된 지표를 조금 말씀드리면 보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계속 조금 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험 장사로만은 수익이 안 나는 구조라고 생각이 하시면 되고요. 다행인 점은 조금 약간 손해보험 관련해서 실손보험이나 자동차 보험 관련해서 조금 정부에서 아무래도 계속 적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우호적으로 조금 정책을 전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해보험 관련한 이제 보험 영업 수익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대폭 감소가 되었고요. 적자가. 따라서 이제 투자 영업이익까지 합산한 이 수익이 보통 이제 동사에 진짜되는 단기 순이익하고 유사하게 되는데 조금 투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꾸준히 나오면서 아무래도 향후에는 과거 대비해서는 조금 손익이 더 개선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봅니다. 운영자산 이익도 조금 약간 동사 같은 경우는 특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까 금리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사실 금리가 2016년까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도 16년 저점 수준 금리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 같은 경우 운영자산 이익률이 과거 한 2016년 4.5%부터 2019년엔 7%, 작년 3분기까지도 한 6%의 매우 높은 수준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동사
자산 중에서 약 한 3조 수준, 이제 매우 높은 수준이 이제 PF 대출로, 부동산 PF 대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PF 대출 쪽이 금리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용자산 이익률이 조금 높고요. 이제 보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용 관련해서는 위험 요인이지만 동사가 이제 PF 대출이 대부분 다 A- 등급 이상 우량한 건설사가 이제 시공사로 조금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크레딧 관련한 이슈는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는 판단이 되지만 이제 절대량 자체가 조금 많은 것은 부담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손해보험사 좀 주요 관련 지표에서 이제 합산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간단해서 동사의 이제 비용률이 얼마인지 나타내는 거고요. 이 경과손해율에서 순사업비를 더하면 합산 비율이 나타나게 되는데 경과손해율은 이제 보험 관련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순사업비는 뭐 인건비나 뭐 광고비 관련된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과손해율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조금 정책이 우호적으로 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78%까지 조금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순사업비도 아무래도 좀 구조조정도 하고 인력 관련된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26% 정도까지 조금 하락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사업 비율이 거의 2019년도에는 112%까지 갔다가 현재는 한 105%까지는 조금 많이 개선이 된 추세고요. 그렇기 때문에 ROE도 올해 같은 경우에 2020년 3분기 같은 경우에 한 1.8%까지 전년 한 1.3%에서 수익성이 조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인 이제 ROE 당기순이익 나누기 자기자본 지표도 한 16% 정도로 과거 대비해서 조금 많이 개선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산 건전성 같은 지표는 사실 뭐 디폴트 관련된 리스크를 볼 때 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주식 쪽에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보통 150% 정도 되면은 우수한 수준인데 214%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목 관련된 설명은 다 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이제 구주봉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 선들부터 조금 설명드리면 이 파란 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전환선이고요. 이 초록 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입니다. 그리고 이 주황 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9일 후행 스팬이고요. 이 초록 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이 약간 초록색보단 세피아 색깔이 진한 초록색이 26일 후행 스팬입니다. 이제 차트 분석 들어가 보시면은 일단 주가가 이 선행 스팬 쪽에서 그래도 지지를 보이고 다시 선행 스팬은 돌파를 한 상태이고요. 따라서 전환선도 주가가 일단 상회는 하였습니다. 따라서 초장기 추세로 일단 일부 매수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초장기 추세가 이제 아무래도 상승 추세로 조금 전환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는 그 정도 영역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9일이나 26일 후행 스팬은 주가보다 위에 있는 호전 상태가 되지는 못했고요. 그래도 조금 9일 후행 스팬은 조금만 지나면 조금 호전될 수 있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상승의 초입 단계가 예상되는 차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은 주봉이고요. 주봉상은 일단 이 선행 스팬, 이 두터운 선행 스팬을 다행히 조금 돌파를 하였고요. 뭐 배당락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배당락 때문에 조금 주가가 최근엔 많이 하였지만 다행히 51선, 이 검은 색깔 선이 50일 이평선인데 50일 이평선에서 조금 지지를 보이고 다시 선행 스팬 상단을 돌파하고 기준선도 상회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뭐 매수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이 기준선을 넘었기 때문에 일부 매수, 전환선까지 넘어서면 전량 매수하시는 전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일봉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단 좀 배당락 관련된 이슈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조금 빠졌었는데 다행히 이 선행 스팬 하단 쪽에서 지지를 보이면서 주가가 좀 재차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봉상으로는 아직 전환선 기준선을 주가가 다 상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환선 기준선을 상회하면 그때 조금 매수하시는 게 추세적으로 더 안전할 것 같고요. 이 후행 스팬도 아직 호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9일 후행 스팬까지 호전될 때 마지막으로 딱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전환선 기준선 상회할 때 1차 매수, 9일 후행 스팬까지 상회하면 2차 매수 하시는 게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26일 후행 스팬 같은 경우는 아직 뭐 호전 상태지만 조금 역전, 호전될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 다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전환선 기준선 재차 상회하면 그때 조금 안전하게 매수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면서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